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에서 강원도지사의 대진표를 확정해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MSTV 6일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S투데이가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2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역에 있는 주요 언론사들도 여론조사를 앞다퉈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마다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까지 좀 고민의 시간이 기셨잖아요. 네. 장고를 이렇게 하신 끝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편안한 꽃길을 가라 국회의원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원주 시민에 대한 보궐선거를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근데 더 결정적으로는 과연 내가 도지사가 되면 강원도민들은 행복할까? 나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 그걸 하려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5가지 제안을 내놔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출마를 선언하시기 전에도 당내 또 안팎에서 출마 권유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고요. 네. 결심을 하시고 나서는 네. 오히려 역으로 당을 향해서 네. 5가지의 강원도 제안을 하셨다고 들어서 네. 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안이었고 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종의 승부수를 낸 건데요. 제가 강원도지사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에 뭔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제주도 특별자치도보다 더 강력한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내놔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규제를 혁파해서. 또 하나는 제주도 영어도시보다 더 강력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GTX AB를 연결해야 우리 춘천까지 가까워지겠죠. 네. 수도권 전철 시대를 만들어 달라. 이것도 또한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기 접경 지역에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는데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군대를 해봤거든요. 영어도 가르쳐보고 창업도 해보고 하니까 성과가 있어서, 그럼 이 10만 명의 군인들이 우리 관내 대학과 강원대학과 인근의 대학과 연계되면 새로운 인적 자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농막 같은 걸 희망하잖아요. 네. 그죠? 나는 자연인이다 살기에는 좀 그렇고, 농막에 살자니까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데 이 1가구 2주택 문제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 문제를 풀어줘야만 서울에서도 살고 강원도에서 사는 사도 삼촌 시대가 열린다. 이거를 이제 내놓으면 제가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비대위원장 2분, 원내대표 정책의장까지 다 받아서 서류로 받았죠. 이행각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원도가 저는 홀대받는 운명이 저는 이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선거 때 약속하고 약속 안 지키는 거, 이걸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강원도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가 약속한 거잖아요. 이때 강원도 걸 얻어내자, 이런 거죠.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강원도 출신의 장관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내각이 없었죠. 그럼 적어도 이 정도 선물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출마 선언과 동시에 춘천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내셨고요. 특히 춘천을 수부도시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춘천에 있는 경춘선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 좀 있으신 거예요?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이거를 4.6km를 지하화하면 거대한 땅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 종말 처리장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굉장한 우리가 퇴계동, 원희동, 근화동 일대가 완전히 지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홍대 옆에 경의선 전철길을 보면은 과거에는 굉장히 좀 낡은 도시가 이것이 경의선을 걷어내고 나니까 완전히 핫플레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면 아마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이걸 지하하게 되면 이게 아마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고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아마 주변의 상권이 다 살아나게 되고 캠프 페이지 땅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5월 5일 날 레고랜드가 개장하게 되면 저는 이게 훨씬 더 춘천의 미래 경제를 살리게 될 거다. 문화 콘텐츠 기업 도시를 춘천에 네. 조성하시겠다는 보관도 내셨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어떤 계획인가요? 앞으로 문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영상을 모르면 문맹이다. 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지만 그건 옛날 버전이고 버추얼 스튜디오 전부 LED로 천장까지 되어 있는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면 온갖 미래 영화 촬영이나 각종 게임이나 여기서 만들 국제 행사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종합예술대학 한예종을 유치하자. 그렇게 되면은 인력 양성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10만 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암동에 있는 DMC보다 훨씬 첨단화된 것이 하나 생기게 되면 문화 콘텐츠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만화영상진흥원과 결합되게 되면 여기가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게 되면 사실 서울서 춘천이 가깝잖아요. 네. 그리고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이렇게 되면 문화 콘텐츠 경제 시대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원주의 기업 도시가 의료기기 기반의 도시라면 춘천은 문화 콘텐츠 경제 시대라고 하는 걸 열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제가 그 투자할 회사는 사실상 밝힐 수는 없고 알게 됐고 한예종은 8월 달부터 본격적인 이제 유치 경쟁이 지자체별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송파구, 고양시 등이 경쟁 상대인데 송파구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춘천이 뛰어들 때가 됐다. 그러면 춘천은 강한 문화 콘텐츠 경제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제한하는 지역들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약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약간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시골에 별장 같은 집이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출퇴근도 하고 뭔가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1가구 2주택에 걸리면은 세금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 춘천에 이 아름다운 곳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볼까? 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1년에 50만 명의 귀농 귀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강원도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 1가구 2주택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풀어주면 저는 강원도가 가장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춘천이 교육도시인데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면 저는 강원도 춘천이 아주 상당한 경쟁력을 갖는 춘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네. 그 대선 공약으로 나왔었던 강원도의 공약이 뭐 평화특별자치도, 경제특별자치도였습니다. 말 이름이 다를 뿐 비슷한 특별자치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특별자치도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특별자치도 이름만 바뀌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거죠. 강원도는 군사 보호지역에 묶여 있죠.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죠. 산림 관련된 규제에 묶여서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규제를 풀어나가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좋은 교육 환경이죠. 네.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춘천에 좋은 국제학교가 몇 개가 있다면 물론 저는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쪽이 90% 이상입니다. 네. 그러나 좋은 국제학교가 있고 한다면은 훨씬 춘천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주도 비행기 타가지고 국제학교 가는 거하고 춘천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볼 때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특별자치도라는 모법 체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5월 내에 관련법 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려의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니, 당연히 우려의 시선이 있죠. 네. 그런데 5월 달에 목표를 두고 저는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위에서 이제 과제로 정했잖아요.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는 게 강원도민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뭐 남의 일인가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 약속을 받아내자는 건데 명분도 있고 실리도 강하면 5월 달 될까? 그게 아니고 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게 강원도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뭐 남은 선거도 토론회 준비도 여러 가지로 많으실 거고요. 뭐 국민의힘의 김진태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를 봤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글쎄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강원도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김진태 후보의 국회의원실의 공약 이행률과 이광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한번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공약 이행률을 잘했는가. 두 번째, 김진태 후보가 춘천시를 위해서 내놓은 공약 중에 한국은행 법을 고쳐가지고 한국은행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하고 제가 낸 공약, 남춘천역에서 춘천역까지 지하화를 하겠다는 기본 생각. 두 번째, 김진태 후보는 그 도청을 새로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도청 플러스 우리가 테마파크가 있으니 우리가 레고랜드가 5월 5일 날 개정하니까 그 옆에다 교육 테마파크를 만들고 워케이션을 만들어서 춘천역에 가까운 데 도착하면 일도 하고 숙박도 있는 그래서 도청이 있더라도 항상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주민들과 함께 만나는 것을 저는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 또 하나는 버추얼 우리가 문화 콘텐츠 경제 도시를 만들어서 한예종을 유치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는 이 공약을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일까요? 퇴계동 주민 여러분, 근화동 주민 여러분, 오리동 주민 여러분, 춘천 시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치러졌던 대선에서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보다 10% 두 자릿수 이상의 득표를 좀 받으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당선이 되시더라도 야당의 도지사가 네. 되시게 되거든요. 네. 혹시라도 중앙 정치, 중앙과의 연계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좀 김진선 지사도 야당 시절에 뽑았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172석이 있을 때 우리가 여당하고 협력하면 훨씬 더 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일을 할 능력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제사회의 인맥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강원도를 글로벌 강원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주니어 노벨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격을 확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당, 야당은 항상 이제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원도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많은 함축을 담아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뭐 향후 선거 전략 각오 그리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누가 더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더 미래를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더 서민들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 그 일부에서 이광재가 도지사가 되면 도청을 원주로 가지러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그렇게 째째한 사람 아닙니다. 이 춘천을 수부도시답게 역대 정치인보다 누구보다 강력한 혁신도시 그리고 문화 콘텐츠 경제도시 경제도시 또 하나는 우리 남춘천부터 춘천역까지 지하화해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다면 반드시 일을 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광재를 응원해 주십시오. 손을 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6.1 지선 출마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